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하이스쿨의 나무위키 손성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좋아하시나요? 저도 최근에야 이 플랫폼을 접하게 됐는데요. 정치교학도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의 영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미국의 대통령과 선거 방식을 다룬 두 가지 드라마 지정생존자와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Designated Survivor 라고 하는 지정생존자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가 있으면 유사시에 대통령직을 승계할 한 사람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지정하는 거죠. 지정생존자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 바깥의 은밀한 장소에서 대통령이 맡긴 핵 코드 가방을 갖고 대기하는데요. 이 제도는 1947년 엄동설한의 냉전 시기에 핵 공격에 대한 우려로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직 계승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행정부에서만 지정생존자를 지명했지만 2005년부터는 입법부에서도 지정생존자를 지명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연두교수 때는 농무장관을, 2019년에는 에너지 장관을 각각 지정생존자로 지명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은 말 한마디면 24시간 내로 전 세계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고, 또 반대로 24시간 내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만약 내가 하루아침에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드라마는 보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 도중 가공할 테러가 발생하고 그 자리에 있던 참석자 전원이 사망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주인공 톰 커크먼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인데요. 그는 사건 당일 오전에 자기가 곧 잘릴 거란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근데 지정생존자로 지명되면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거죠. 그는 내부로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정적들과 싸우고 외부로는 테러를 저지른 범인들과 싸우면서 대통령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리메이크한 60일 지정생존자를 방영하기도 했죠.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한편 그 자리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입니다. 이 드라마는 2013년 대선 직후 워싱턴 DC를 배경으로 정치인들이 권력의 꼭대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인 하우스 오브 카드는 사전적 의미로 놀이용 카드를 삼각형 모양으로 탑처럼 쌓아올린 구조물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카드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무너지기 쉽겠죠. 그래서 이를 빗대어 위태로운 상황이나 불안정한 계획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하원이 하우스라고 불린다는 점과 카드가 배팅이 필요한 도박이라는 점에서 권모술수가 판치는, 그래서 불안정한 미국 하원을 표현하는 중의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자의 파워게임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카드의 집과 같고, 그 조직 속 개인은 이런 상황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한 장의 카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겠네요.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는 경력 25년의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이기도 하죠. 그 대가로 국무부 장관을 약속받았지만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다짐하고 야망 실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서심치 않고 저지르는데요. 포스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의 자리에 두 팔을 걸쳐놓고 있지만 이미 그 두 손에는 너무나도 많은 피가 묻었습니다. 말 그대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미국 현실 정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힐러리 전 국무부 장관,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이 이 드라마의 광팬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시즌이 방영됐기 때문에 시간 나신다면 한번 쭉 보는 것도 좋겠네요. 두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의 활동 무대이자 권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죠. 근데 과연 이 워싱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이 끝나고 Founding Fathers라 불리우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이들은 연방을 독립시키고 신생 미국의 민주주의와 권력균형을 기초로 한 헌법을 제정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작을 잘 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대통령제는 세상에 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원래 장군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추대로, 그것도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됩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냥 투표로 뽑힌 왕 정도. 그래서 워싱턴조차도 자신을 전하라고 부르게 했고, 다른 유럽의 왕들처럼 스스로를 3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는 마음은 없었나 봅니다. 당시 미국법 어디에도 대통령을 2번만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대통령이 2번만 하고 물러난 뒤로 3번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 하게 되면서 법으로 2번만 하라고 못을 받게 된 거죠. 사실 권력을 잡았다가 놓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독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군인 출신의 심지어 개국 공신, 그리고 임기 이후에도 여전했던 국민들의 인기까지,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봐도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든 간에 기준이자 선례였던 거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2번 이상 하면 왕권이 될 거란 생각에 지체 없이 내려왔고, 스타트를 정말 잘 끄는 것이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와 대통령제가 문제없이 돌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미국의 수도에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죠. For those of us climbing to the top of the food chain, there can be no mercy. There is but one rule. Hunt or be hunted.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정치란 희생을 필요로 하네. 물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지. 작중에서는 매우 비정한 대사로 나옵니다만 저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논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견제와 균형. Check and balance. 미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삼권 분립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옆에 그림처럼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고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권 분립 안에서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은 의회예요. 삼권 분립이라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국이 어떻게 독립을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영국과 불화를 빚게 됐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돈이었습니다. 영국이 재정 문제로 인해 치안 유지비를 식민지들에게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 사람들은 저기 세금 걷어가시려면 당연히 권리도 주셔야죠.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서는 과세도 없다! 라며 반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이 됩니다. 이처럼 미국은 적법한 대리자의 부재로 인해 영국에게 피해를 받으며 건국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겠죠. 그래서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의회가 조금 더 우세할 수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 안에서는 행정부의 입법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Executive Order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정말 입법이 필요한 정책들에 한해 의회 내에서 대신 법안을 발의해줄 빌 스폰서를 상하원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 주로 지역구 예산이나 자리 같은 것들을 단미로 약속하죠. 아까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프랭크 언더우드가 화가 났던 것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의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이러한 의회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World Peace, 세계 평화를 부르짖으며 세계의 경찰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이 외교적 개입주의를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행정부가 더 큰 파워를 갖게 됩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또 냉전의 여러 전쟁에 개입해야 할 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너무 급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행정부, 즉 대통령의 힘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미국의 대통령, 과연 어떻게 뽑을까요? 미국 대선은 헌법에 따라 4년주기로 실시되며 11월 첫 번째 일요일 다음해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은 올해 11월 3일에 실시되는데요. 한국과는 달리 그 방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접 선거가 아니라 주별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요. 헌법 제정 당시 인구가 적은 주들이 직선제를 반대했고 교통과 통신이 불편해서 개표와 검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가 뭘까요? 앞서 미국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은 후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선거인단은 하원의원 수 435명, 상원의원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에 배정된 3명을 합친 수로 총 538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원의원 수는 주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상원의원 수는 고정적으로 2명씩 배정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이 넘는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는 캘리포니아로 55명이며 알래스카나 몬태나와 같은 주는 선거인단이 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승자 독식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각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모두를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는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는데 힐러리가 51%, 트럼프가 49%로
힐러리가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하더라도 힐러리가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55명의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가는 거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각 당의 후보들은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주에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대선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더라도 선거에서 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최초의 사례는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된 1824년 대선, 그리고 최근에는 엘 고어와 부시 대통령이 맞붙은 2000년 대선, 그리고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은 2016년 대선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러한 선거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거인단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개헌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넓은 미국에서 선거인단 제도가 없었다면 인구가 적은 주들은 후보자를 가까이에서 마주할 기회조차 없었겠죠. 그래서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대선 후보가 전국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는 점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대선 후보들은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범국가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죠. 지역의 사정을 대통령이 잘 알고 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테니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어 프레지던트의 어원을 보면 다른 이보다 앞에 앉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떨까요? 대통령을 한자 그대로 풀면 백성을 다스리는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후세기 일본에서 영어 프레젠트를 번역하면서 사용한 것인데 당시 일본에는 선거로 뽑힌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어가 갖는 의미도 참 큰 대통령.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는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변모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전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